안녕하세요. 어,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인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토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코로나 발병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강의로 인해서 잠시나마 성동 국민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영어로 I feel blue. 나는 파란색을 느껴 라는 그런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블루는 주로 우울한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추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로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주된 감정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고 또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좋아하던 운동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울과 무기력이 주된 감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분노가 이제 국민들의 주된 감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뭐 정부라든지 이제 기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라던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분노. 그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을 코로나 레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나라 말로 정신적인 외상, 정신적인 상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폭행을 당한다든지, 교통사고라던가, 이제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큰 정신적인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를 처음 겪으면,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하죠. 처음 겪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감정이 주된 감정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안과 우울이 지속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마음이 회복을 이루고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외상을 겪었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 더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당한 이후에 트라우마 당하기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우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새로 만든 용어인데요. 물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요. 굉장히 이제 높은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자신 없어 하는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더 감염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나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삶에 대한 철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급급했다면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니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생각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생활 방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무지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회식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술도 끊게 되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생활 방식이 변할 수도 있고요. 영성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무지했었는데 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종교가 많은 힘이 되더라라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외상후 성장을 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저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고무공처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쭈그러들지만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해리포터를 쓴 그 J.K. 롤링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J.K. 롤링은 사실은 미혼모였고요. 또 이제 정보 보조금으로 생활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쓰기 시작한 게 해리포터가 된 거죠.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안데르센은 아버지한테 이제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본인이 상상했던 내용을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안데르센 동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려주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아, 그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야. 나는 의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구를 해보면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요? 5% 10%도 아니고 3분의 1에 달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그런 외상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미의 패스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패스트 환자가 되는 건 참 피곤한 일인데 패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지금 저희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피곤한 일이고 스트레스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신건강학적으로 보면 어, 이제 A와 B 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A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고 줄여야 한다. B는 스트레스는 유용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런 A란 B란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정신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B가 훨씬 더 이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셀레그만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300마리의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을 조금씩 다르게 줬는데요. A는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경우, B는 처음에 스트레스를 줬지만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C는 스트레스를 처음부터 주지 않고 편안하게 둔 그런 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 쥐에게 A, B, C 쥐들에게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암이 가장 적게 발생한 쥐들은 어느 군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C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B. 처음에 스트레스를 줬지만 그다음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줬던 쥐들에게 오히려 암 발병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훨씬 더 그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방역과 관련된 팁들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 상황에서 매우 힘들지만 이 상황이 일어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도 굉장히 마음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팁입니다. 감염병이 왜 생겼을까? 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을 줘서 나에게 고통을 주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기 힘들면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홈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갈 수 없다면 집에서 홈시어터를 이용을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볼 수도 있고요. 네, 친구들과 만날 수 없다고 답답하다면 오히려 영상통화로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면 온라인 예배나 미사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심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방향 팁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논문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대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돈독한지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살펴봤더니 친구가 없는 경우는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4배가 높았고요. 가족이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보다 2배가 더 높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5배가 높았고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롭게도 남편이 있고 없고 유무는 특별히 더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좀 우스우면서도 또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을 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신경을 쓰고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연락함으로써 보다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 방역 팁입니다. 몸이 좀 느슨해져야 돼요.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제 릴렉스돼 있으면, 마음이 긴장이 풀리면 스트레스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긴장을 늦추는 게 어렵다면 몸부터 긴장을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완요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정자세로 앉은 다음에 한 손은 여기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껴보시면 저희가 숨을 쉴 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슴으로 숨 쉬고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숨 쉬는 것보다 배로 숨 쉴 때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 내쉴 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 가슴과 배에 손을 올려놓고 마치 배에 풍선이 있듯이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라는 것, 하는 그 복부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뭐냐면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하나, 둘, 셋 했다면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요령으로 한번 복식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상도 굉장히 중요한 이완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랑 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보면
마음을 챙긴다라는 표현은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마음 챙김인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안 들게 하려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와 산책할 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강아지는 그냥 있는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바람이 부네? 오늘 날씨가 좋네? 저기서 무슨 냄새가 나네? 라고 산책을 한다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현재 있지 않고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데 굉장히 후회한다. 혹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여기 산책하는 강아지처럼 그냥 있는 이 순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앉아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 느껴지는 바람, 혹은 코가 코 속으로 숨 쉴 때,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느끼는 거. 이 감각과 그 생각과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블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혼자서 극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상담받고 싶어하는 모든 성동 구민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성동 구민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